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방송을 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좋지 않은 걸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려 할 때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에 합당한 권력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력,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권력, 또는 CEO는 CEO로서의 권력, 그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결정하고 일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몸이 아파서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약육강식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게 돼 있는 겁니다. 약한 놈은 잡아먹히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질 때 어떤 외부의 나라도 그 나라를 침범할 수 없고 그 나라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힘을 추구해야 됩니다. 권력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권력을 추구하는 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게 뭡니까? 권력이죠. 제가 이재명 후보를 볼 때는 이분은 권력의 화신같이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머릿속에 그 권력 쟁취, 그것이 가득 차 있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했던 일, 성남시장으로서 또는 경기지사로서 했던 일을 살펴보면은 오로지 그 권력, 그것을 잡겠다고 질주하고 있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지면은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권력이 누구를 위한 권력이냐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 권력이 내 자신을,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 권력을 어느 곳에 쓸 거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요, 칼과 같아서 도둑이 칼을 들면은 강도로 변합니다. 사람을 해칩니다. 그러나 장수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은 적군을 무찌르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태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그 큰 땅을 평정하고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연회를 베푼 자리에서 신하들한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창업이 어렵겠습니까? 수성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창업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창업 단계는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박정희 대통령, 아마 그 단계가 창업 단계로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수성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정말 국민들이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서 이 수성 하나 제대로 할 사람들이 없어서 이렇게 나라가 뿌리까지 흔들리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수성 단계를 이루어 나갈 후보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권력의 투쟁이 아닙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번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났죠. 이재명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경쟁자였던 이낙연 후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정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손잡고 어떠한 난관을 극복하고라도 반드시 정상에 오릅시다. 정상에 오르겠다는 거예요. 정상이 무슨 얘기입니까? 만인지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 위에 꼭대기에서 권력자로서 군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재명 후보를 싫어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살아왔던 그 과정을 쭉 살펴볼 때 저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과연 이분이 수성 단계에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인지상의 자리를 꿈꾸는 사람, 정상에서 자신의 권력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사람, 과연 이 사람이 진짜 국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말하고 있죠. 자기 혼자 할 수 없다고. 맞습니다. 대통령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사람 쓴 거 어떻습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보면은. 사실 이제 제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은 과거에 철거민 대상으로서 그 철거 팀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권력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뜻을 따라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대통령의 인사 권한은 엄청납니다. 이번 정권에서도 보면은 청문회에서 거부한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 장관이 됐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면 끝나요. 청문회 왜 필요합니까? 그런 청문회가. 그리고 장기표 씨가 그 발표했던 사진 여러분들 보셨죠? 그 성남시장 그 집무실에서 국제적인 그런 조폭 조직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이재명 성남시장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그 옆에서 이재명 시장은 좋다고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진 한 장이
엄청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조직과 결탁되어서 그 사람들과 희희낙락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인사 전횡은 엄청날 겁니다. 제가 오늘도 잠깐 들었지만은 우리 김만배 씨,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자기는 3, 4년만 감옥 갔다 오면 될 거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인사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좋은 인사들을 써야 돼요. 인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충성하고 자기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고 자기의 권력을 자행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인사로 쓴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인사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분의 과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데서 진짜 일종의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특별히 싫어하고 좋아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평탄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나라를 바로만 잡아준다면은 제가 이분을 싫어할 이유가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진짜 그 시골 노인인데 걱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시골 노인이 뭘 알겠어요. 근데 제 아버님은 천히 신문을 보셨어요. 그 시골에서.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에서 신문을 이렇게 던져주고 가는데 저는 아침마다 그걸 주워다가 아버지를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아버지의 위치가 쓴 겁니다. 아버지의 위치에 서서 나라를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인들, 나이 드는 분들, 지금은 홀대받고 있지만은 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은 노인들을 존중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노인들이 존중받는 나라는요, 기강이 서 있는 겁니다.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하나의 노인이 되어서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위치에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안목으로 볼 때 정말 이재명 후보가 보통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문재인 정권 들어서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임무 시작할 때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할 때도 저는 기대를 걸었어요. 사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실망을 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권력 속에서 자기가 했던 공약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참 실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자기 공약을 이룬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거의 없잖아요. 해놓은 일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가 그의 실행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인정은 받고 있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본 저에게는 그것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하나 계획된 것을
가는 길이었다는 것. 그분의 의도가 순수하고 아름다웠다면요, 그분의 능력 있죠. 진짜 능력 있는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 능력, 그것이 국민들과 공감해서 정말 유인처럼 떠받들어질 겁니다. 그렇지를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거부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가끔. 다 계획이 있구나. 국민의 기본소득, 재난지금. 사실 그분이 먼저 선수쳤죠.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낸다는 그 능력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 눈에는 그것이 매표 행위로 보일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인격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민들이 추앙하고 떠받을 사람들은요, 진짜 한없는 포용력을 가지고 훌륭한 인품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혼자 모든 일 다 합니까? 혼자 다니면서 몸으로 다 뛰어다니면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대통령은 결정권자입니다. 국가의 엄청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밑에 각 행정부처가 일을 결정해야지만 이것은 좋다, 나쁘다, 이거는 한다, 안 한다, 이런 건 결정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인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요, 그 형수와 통화하던 그 전화,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전 들어봤어요. 제가 그걸 한번 듣고 나서는 진짜 심장이 뛰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그랬죠.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자기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은 또 다음에 만났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할지는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거기에 또 국민들이 또 공감했죠.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알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봤으니까 그 방법이 어떤지 알죠. 그런데 그 성격 못 바꿉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아랫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최고의 권력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부해야 되죠. 아첨해야죠. 듣기 좋을 만만 해야 됩니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아마 아랫사람들한테도 그야말로 그 형수와의 대화에 나왔던 그런 것들이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왜? 성질은 못 고치니까. 글쎄,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이 욕설이라는 걸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욕을 못해요. 그런 것도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진짜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김사랑 씨에 대해서도 오래전서부터 들었습니다. 김사랑 씨가 큰 고난을 겪으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고 정말 힘들어했던 과정을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했어도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정신병원에 끌려갔잖아요. 그 형 이재선 그분이 동생하고 얘기하는 거 거기도 보세요. 전 형은 동생한테 그렇게 험한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 동생 이재명 후보는요 형한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죠. 형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인품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동규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왜 그 사람을 가까이 두느냐. 나라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제 속에 담아있던 그런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뭡니까? 나라 걱정, 나라 걱정. 지금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너무너무 작은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에서 왜 우리는 그렇게 지지고 볶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진짜 공명정대하게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희망을 주고 그 젊은이들이 후일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들 왜 그 아이들한테 그 수많은 빚을 남겨줘야 됩니까? 국채 안 갚고 백입니까? 국채 안 갚으려면요 나라는 주저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후일 나라가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겁니까? 지금 보세요. 전혀 우리 후세에 대해서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 국가 부채가 지금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세상을 떠났지만은 저도 손주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컸을 때 겪어야 될 그 고통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수준, 높은 국민 수준으로서 이런 것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하는데 작은 나사못 같은 역할 하나라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잘못하는 것 과감하게 채찍을 들어야 됩니다. 위정자들은요, 권력에 빠진 자들은 국민의 채찍이 아니면은 정신 못 차립니다.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그 일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해결책을 찾으며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